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로 도출해낸 첫 합의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달간 노사정 대화를 이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조건부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쟁점은 과로와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였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못 지킬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기간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하루 미리 정하는 게 어려운 만큼 먼저 주 단위로 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일별 근무 시간을 통보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몰릴 때는 정해진 대로 주 단위 평균 근로 시간을 지키되 노사 합의로 주별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보전수당이나 할증 같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합의안은 노사정이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해 1박 2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타협은 어디까지나 노사 양측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낸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다만 장외투쟁 중인 민주노총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관련 법안 처리 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해 말 5번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체감을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는 효과가 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다독이지만 간극이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아예 동결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 상황. 다음 주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인상폭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구체적 비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이 나올 예정인데 벌써 우려부터 나옵니다. 당사자들이 좀 참여해서 의사가 반영이 돼야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산정이 될 텐데 그냥 전문위원들 또 해당 단계자가 아닌 분들만 이제 산정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현장에서는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입장. 4대보험도 가입해야지, 주유상도 꼭 줘야지, 막 그런 거. 그게 다 이제 한 번에 그게 다 눈덩어리 굴러오듯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 심의 조정위원회는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대책 체감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판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하자라고 밝히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확대를 포함한 자영업 대책을 꾸준히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되살아나기 전에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정부의 비중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일자리 중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더한 일반정부의 비중은 7.7%로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 일본을 빼면 최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18.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일반 정부의 공기업을 더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 1,000개로 1년 새 4만 6천 개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로 여성보다 많았지만 신규 채용 인원은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저가 수주 경쟁 해소와 기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독과점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독과점입니다. 세계 1, 2위 조선사 합병으로 이른바 메머드급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세계 3, 4위와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 EU 등 경쟁국들이 반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행위로 비춰줄 수 있는데 전 세계 30여 개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를 일일이 통과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양사 체제를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중복적인 경쟁을 줄여가는 형태로 관리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달 본계약 체결 후 최종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년 남짓. 당장 2년치 일감은 확보된 상태지만 인수 여파로 사실상 영업 활동이 어려운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양사가 LNG선과 유조선, 방산 등 사업 분야가 겹치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재료비 절감에 나서야 하는 구조조정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대와 저희 대우조선은 동종사입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업체끼리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은 구조조정이고 우리 노동자들은 총고용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조선업 추락을 교훈 삼아 당장 재무적 성과를 위해 생산 설비와 인력을 감축하기보다 이위의 경쟁력을 살려 독보적인 우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로 호된 비판을 받았죠. 이후 공정위는 퇴직 직원들과 현직 직원들과의 만남을 좀 더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로비 차단을 내세운 건데 운영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경쟁법 집행 권한에서 비롯된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 공정위는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김상조 위원장이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로비 차단을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에 더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 퇴직자의 세종청사 출입은 과거 한때 1년에 500명에 육박했지만 작년 16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47% 넘게 줄어든 겁니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가 있는 과천청사도 지난해 퇴직자 118명이 방문했는데 2년 전보다 60%가량 감소한 겁니다.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어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영상 허점도 있었던 만큼 제도적 보완에도 나섰습니다. 접촉 내역 보고 대상을 대기업 임직원, 법률 전문 조력자 등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합니다.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부터 외부인 접촉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서울시가 택배기사, 콜센터 직원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여행 경비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시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에 쓰이는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내놨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개인 부담 15만 원, 서울시 부담 25만 원으로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만듭니다. 이 경비는 국내 여행에 필요한 각종 상품이 망라되어 있는 전용 온라인몰의 포인트로 변환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 등의 방식으로 2,000명을 가려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에게 비슷한 형식으로 여행 경비 40만 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서도 혜택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형 복지를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더 열악한 비정규직, 그중에서 더 열악한 특수고용 노동자, 아시겠지만 판매원이라든지 택배기사,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서울시가 메꾸자 차원에서 준비한 거고요. 하지만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휴가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적인 것까지 서울시가 그건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건 사업장을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올해 서울시 복지 예산은 11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살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선심성 사업이 탄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300여 개에 달하는 섬이 있지만 대부분 무인도입니다. 관광객이 찾거나 사람이 사는 곳은 470여 개에 불과한데요.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아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바다 위 마음 심자 모양의 외딴 섬이 보입니다. 봄이 되면 섬 전체가 동백꽃으로 물이 든다고 해 동백섬으로 불리는 지심도입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해군기지로 쓰인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섬은 총 3,300여 개. 하지만 이렇게 관광지로 쓰이거나 사람이 있는 섬은 지난해 470개로 나머지 2,800여 개는 무인도입니다. 그나마 있는 유인도마저 9년간 22개 줄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해 섬 정주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154.9로 전국 평균인 100.1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따로 진행하던 섬 관광자원 개발 정책 창구를 한 곳으로 모으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우선 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접안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현대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거점섬을 중심으로 주변 유무인 섬을 연결하는 권역 단위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오는 8월 우리나라 섬의 65%가 속해 있는 전라남도에서 섬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열 예정입니다. 섬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유인도를 중심으로 주변 섬 여건 분석을 마친 뒤 하반기에 선정된 섬들에 맞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폭에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에 피보험자가 증가했다면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네,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데요.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이 고용보험을 통해 나이와 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해서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증가폭이 8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거죠. 네, 83개월 만에 최대치면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 1월 대비 50만 명이 늘어난 1,330만 8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인 건 53만 3천 명이 증가했던 2012년 2월 이후 8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주로 어느 업종에서 가입자 수가 늘었기 때문일까요? 네, 이렇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견인한 건 보건복지, 도소매 등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업종이었는데요. 총 47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보건복지에선 12만 4천 명, 공공행정에선 3만 7천 명, 교육 서비스에선 4만 4천 명이 늘었고요. 내수업종인 도소매에선 7만 4천 명이, 숙박 음식업에선 6만 5천 명이 증가해 서비스 업종 내 다양한 분야에서 피보험자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사업 서비스 부문 피보험자는 12,50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업자 수가 급증했던 제조업의 경우는 어땠나요? 네, 안타깝게도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지난해 1월 대비 11,300명이 줄었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은 지난해 1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분야와 자동차 부품에선 각각 4,300명과 7,000명이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제조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피보험자는 35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업종에서 12,800명이, 의약품 업종에선 4,600명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기타 운송장비 업종 역시 감소폭이 완화하면서 소폭이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이 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통상 주당 2일, 하루에서 이틀을 일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이 정작 초단기 근로자에겐 거의 유명무실한 보험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했던 건 향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제도라니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현행 고용보험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무일, 유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한 것으로 무급휴일은 제외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주 하루에서 이틀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실업급여의 심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라 해놓고 정작 수급 대상은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그렇다면 이번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함께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내놓은 피보험 단위 산정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정작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과연 모든 피보험자의 실업 후 생계와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이란 본래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내고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을 일반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극단적으로 예상해보자면 금융감독원의 신고 대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보험 제도를 만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 걸까요? 가입한 사람은 많은데 혜택받는 사람은 적은 이상한 보험제도, 더욱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